자, 볼게요. 이미 한 번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통계 여기 단어는요 진짜 쉬워요. 니네가 좀 용어에만 익숙해진다면 진짜 어려움 없이 잘 풀 테니까 일단 B단계만 숙제로 낼 건데 용어에 좀 용어나 계산하는데 익숙해지려고 좀 해보세요. 문제 풀면서.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대표값이라는 애가 나와요. 대표값.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얘기해요. 내가 니네한테 여러 가지 니네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걸 통계 낼 때 자료들을 조사할 거 아니야. 그 자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요, 별량이라고 하거든요. 별량. 별량은요 그냥 변하는 양을 별량이라고 의미합니다. 내가 자료라고 맨날 말하면 너무 자료로만 얘기하기가 너무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 방대하죠, 자료라고 말하면. 그래서 변하는 양들 조사하는 거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의미하고요. 변하는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표하는 값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냐면 평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평균. 일단 평균 너무 잘 알죠? 내가 니네한테 시험을 잘 봤어? 라고 물어봤어. 내가 니네한테. 그럼 니네가 네, 잘 봤어요. 수학은 몇 점 맞았고요. 국어는 몇 점 맞았고요. 영어는 몇 점 맞았고요. 사회는 몇 점 맞았고요. 이러지 않죠. 보통 시험 잘 봤어 라고 말하면 네, 평균 어느 정도쯤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니네가 여러 가지 니네 시험 점수들 그런 걸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별량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쓴 거지.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별량들 중에서 대표하는 값을 특정해서 말을 할 거 아니야. 하나 별량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의 시험 점수를 대표하는 값으로 니네는 평균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총합에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입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별량이란 단어에 좀 익숙해지라고. 조사하는 시험 점수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할 거고 시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요. 주로 많이 쓰는 내가 용어일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이렇게 삼을 때가 대부분일 텐데 평균을 대표값으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너 용돈 받니? 받아요? 많이 받나 봐. 채린이 좀 용돈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10만 원? 10만 원 받는다고 할게. 채린이 10만 원 받아. 소민이 너 인형 사려면 또 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소민이 한 100만 원 받자. 소민이 한 100만 원, 용돈 100만 원. 그리고 효인이는 저는 딱히 용돈이 필요 없어요 해가지고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을 받겠대. 얘는 10,000원. 그리고 나서 민지는 생각보다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한 1,000,000원을 용돈을 받는다고 치자. 이렇게. 그리고 서윤이는 얼마 받을래? 많이? 5만원 가. 뭘 많이 써? 5만원 가. 5만원 받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니네한테 얘네들의 용돈을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제일 적게 받는 애가 누구지? 효인인가? 너 얼마 받는다 했지? 너 10,000원이고. 너 얼마 받지 너? 너 5만원이지? 10만원이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죠? 그럼 내가 이런 애들의 조사를 다 했잖아. 근데 내가 일단 5명만 물어본 거긴 하잖아. 5명만. 얘네들의 내가 용돈을 니네 얼마 정도 받냐? 대표적으로 얼마 정도 받는다고 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거를 얘들 평균을 내버리면 이게 맞는 대표값이냐? 아니죠. 아니 10,000원 받는 애랑 지금 1,000,000원 받는 애랑 지금 이걸 평균 내버리면 이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지 않아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진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땐 평균을 대표값으로 안 하고 뭘 사용하냐면요 중앙값이라는 애를 써요. 중앙값은 뭐냐면 일단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별량을 쫙 나열을 해.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거. 얘가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값이야. 중앙값이 있으면요 일단은 크기 순대로 쭉 나열을 하고 중앙에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 되는데 언제 중앙값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좀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때 보통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용돈을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자. 10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받는 애들인데 한 명이 너무 잘 살아서 한 1,000만원을 받아 용돈으로. 그럼 내가 애들 대부분 얼마 정도 받냐라고 했을 때 평균을 내버리면 얘 때문에 평균이
몇백만 원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런 건.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때는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삼아요.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쭉 나열을 해서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지, 대표값으로. 근데 서우가 한 1,500만 원을 받아. 용돈으로 막 한 1,500만 원 이렇게 받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심. 어쨌든 이게 받아. 그럼 내가 이때 중앙값을 구하려 그래. 이때 중앙값을 구하려고 하면 가운데 있는 숫자라고 있잖아, 분명히. 작은 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근데 이때는 가운데가 여기인데 여기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홀수개일 때는 그냥 별량 그 자체에 중앙값이 들어있는데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숫자가 없어서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끝에 숫자 있죠? 얘네를 더한 거에 평균을 낸 게 중앙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이 별량에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홀수개일 땐 별량 그 자체에 중앙값 들어있고, 왜 홀수개니까 가운데가 딱 숫자가 있을 테니까. 짝수개일 때는 양 끝의 합의 평균.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땐 중앙값 사용하고요. 그 다음엔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제 또 투표가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이런 말 선생님은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투표를 할 거 아니야. 어른들은, 그치? 어른들 투표할 때, 근데 뭐 많이 나온 사람 수로 하니까 이건 좀 적절하지 않으려나? 뭐 이런 거 할까? 혈액형. 우리 반에 대표 혈액형을 고를 거야. 그럼 니네한테 혈액형을 막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혈액형을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반 반장을 뽑을 거야. 그럼 뭐 반장을 뽑으려면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 혈액형이라든지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거를 내가 니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는 각각을 놓고 봤을 땐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잖아요, 이 별량들은. 그래서 이럴 땐 대표값으로 뭘 쓰냐면요, 최빈값을 써요. 최빈값은 이름 그대로 최다 빈출,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최빈값이야. 투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대표 혈액형을 뽑을 때도 제일 많이 나온 혈액형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설정할 때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숫자로 봤을 때 1, 2, 3, 4, 5, 3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수치화된 별량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최빈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최빈값 얼마냐? 3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3이랑 5? 두 개일 수 있나? 네. 확실해요? 채린이 한번 배웠잖아. 네. 두 개일 수 있습니다. 얘들아, 3이랑 5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 두 번씩 나왔죠? 그럼 이때 3과 5가 둘 다 최빈값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요? 이때 최빈값 뭐예요? 없어요. 다 아니야? 저격. 다 아니야? 없어요. 이때는 없어요. 많이 나왔다라고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얘들아,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온 거를 고르는 건데, 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 그게 더 적절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될 수도 있고, 얘처럼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값이에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별량들을 조사해서 대표하는 값으로 특정할 때는 요 세 가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 니네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평균 구하는 방법은 별량을 다 더한 다음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라는 거. 별량은 그냥 니네 시험 점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알지? 변하는 양. 그 다음 중앙값은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일단 크기 순대로 쭉 나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별량이 홀수개라면 별량 안에 중앙값 들어있는 거고, 짝수개라면 가운데 근처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 그게 중앙값 됩니다. 최빈값은 대부분은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할 때 최빈값을 사용하고, 많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나온 거. 여러 개, 제일 많이 나온 거. 세 개가 제일 아까처럼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세 개 나온 게 제일 많은 거지. 그게 대표값입니다. 그 다음 나와야 될 거는요, 삼포도. 자, 여기 지금 제목 보이죠? 대표값과 삼포도예요. 대표값도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삼포도에 관한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삼포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별량 많이 얘기하죠.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야. 삼포도가 크다는 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거고요. 삼포도가 작다는 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번에 중3이 한 올 빼고 다 시험을 봤죠.
그죠? 중3에 한올 빼고 다 시험을 봤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반이 되게 많은 거 알아요? 그럼 다 뭐 모든 학년이 그렇겠지만 MNS반, A반들, B반들 이렇게 있거든요. 반이 되게 많아요. 7개, 8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애들이 한올 빼고 다 시험을 봤잖아.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가 맞았냐면 제일 많이 틀린 학생이 2개, 그리고 1개, 아니면 다 맞았어. 그러니까 한 3, 40명은 다 100점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틀려봤자 2개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생들은 다 포함했을 때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다 맞았거든. 근데 시험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건 우리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니네 학교에서도 이러냐? 니네 학교에서도 반 애들이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다 맞았거나 이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엄청 못 본 친구들 수학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수학을 신경 쓰지만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엄청 낮은 점수도 있어요? 주변에? 네. 너 시험도 안 봐놓고. 준이 주변에 제일 낮게 시험 본 점수가 몇 점이야? 수학? 28점. 속상하겠네. 28점도 있고. 정민이 주변도 있나? 엄청 못 본 점수가 몇 점이야? 9점? 어떻게 찍는겨? 그것도 능력인데. 유경이 주변은? 다 100점 아니면 1개 틀리거나 2개 틀렸어? 좋은 친구들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막 8점도 있고 9점도 있고 막 28점도 있고. 일단 학교는 그래. 학교는 산포도가 큰 거야. 내가 애들의 점수를 조사했을 때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 그러니까 산포도가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엄청 큰 거야. 학교는 산포도가 크고 학원은 얼마 차이 안 나죠. 많이 틀려봤자 2개라고 했잖아. 학원은 산포도가 작은 거야. 알겠죠?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각각의 차이들이 학교는 산포도가 크고 학원은 작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점수로 보면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시험을 봤어. 국어, 영어, 수학을 봤다. A는 국어를 49점, 영어는 50점, 수학은 51점을 맞았고 B는 0점, 50점, 뭐 10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합시다. 일단 그럼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봤을 때 얘네들의 시험 점수 있잖아요. 이 별량들 사이에 산포도는 누가 더 크냐? B? 맞아요? B가 더 산포도가 크냐? 봤을 때? B가 더 크죠.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산포도라는 건, 그치? 얘네들은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는 막 50점씩 차이가 나잖아. 이게 더 산포도가 큰 거야, 산포도가.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정도 3개밖에 별량이 없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편하지. 이게 만약에 뭐 1점, 2점 이렇게 미세하게 내가 좀 극단적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 좀 미세하게 차이 나면 얘네들의 산포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산포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산포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산포도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편차라는 애로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어. 편차라는 애로. 편차는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요.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일단 어디서 빼는지가 중요하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별량에서. 그래서 보통 외우는 거는 변 빼기 균이라고 많이 하라고요. 변 빼기 균. 변 더럽잖아요. 균도 많고, 그치? 변에서 균을 빼낸다고 생각하세요. 변 빼기 균이 편차입니다. 변 빼기 균. 그럼 내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겠네. 평균 구합시다. 평균 어떻게 구하니?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0. 3으로 나누면 50. 얘 평균 50. 얘는요? 50이죠, 50? 얘도 평균 50입니다. 그죠? 그럼 편차 구해볼게요.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변 빼기 균이라고요. 별량은 얘네 점수 하나하나 얘기한다고 했잖아.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이때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49에서 50을 빼니까요. 맞아요. 얘는요? 0입니다. 얘는요? 1이 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5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50이 됩니다. 이 숫자들을 봤을 때 진짜 편차가 크니까 B의 산포도가 큰 게 맞네 라고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얘기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근데 이것도
별량이 많이 없을 때나 좀 편하지. 그러니까 사실 니네가 이 평균을 내는 거 있잖아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기가 편하잖아. 하나의 수치로만 얘기할 수 있어서 확실히 편하긴 하잖아. 구구절절 막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도 삼포도를 하나의 수치로 보고 싶은 거야. 하나의 수치로. 그냥 딱 하나의 값으로 보면 얼마나 비교하기가 편하겠어. 편차는 좀 각 별량마다 다 달려있으니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러면 편차의 평균을 내버리자. 왜냐면 대표값으로 할 때도 평균이 적절하니까 삼포도도 이 편차의 평균을 내버리면 내가 훨씬 더 한눈에 보기가 편할 테니까. 내 말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더해봐 얘들아. 더한 다음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더하면 얼마예요? 편차 더하면 얼마냐고? 0이죠? 그죠? 밑에 거 더하면요? 0이죠. 얘들아 근데 내가 편차를 항상 다 더해보니까 0이 나오더라는 거야. 항상. 편차가 크든 작든 편차의 합은요 항상 0이에요. 항상. 그럼 내가 지금 나는 분명히 편차를 다 더한 다음 평균을 내려고 했는데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면 내가 평균을 낼 수가 없네? 맞죠? 난 분명히 삼포도를 하나의 수치로 보고 싶어서 평균을 내려고 했더니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이게 왜 0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음수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음수가 나와서. 그죠?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걸 양수로만 바꿔주면 얘가 내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걸 어떻게 양수로 바꿀 거냐면요. 제곱을 하려고요. 제곱. 그래서 평균을 내는 방법은요.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분산이 크면 삼포도가 큰 거고 분산이 작으면 삼포도가 작은 건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평균 내지 않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면 하나의 수치로 볼 수 있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해볼게요. 편차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면 1이죠? 얘 제곱하면 0이고요. 얘 제곱하면 1입니다. 이거를 3으로 나누면 A의 분산이 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는 3분의 2가 A의 분산인 거고요. B의 분산도 구해볼게요. 제곱하면 얼마예요? 자냐? 마이너스 50 제곱하면 얼마야? 2500이지. 0은 제곱해봤자 0이고 50은 제곱하면 2500이잖아. 얘를 3으로 나눈 게 B의 분산 3분의 5000. 3분의 2랑 3분의 5000을 봤을 때 3분의 5000이 훨씬 크죠? 그래서 B가 삼포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요. 외우는 방법은 편제평 이렇게 편제평 막 중국어 같잖아. 편제평 이렇게 외워 알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거야.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했는데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라서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표준 편차라는 애가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이 제곱해서 더하다 보니까 숫자가 크잖아. 숫자를 크게 보면 아무래도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가 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루트를. 그래서 삼포도라는 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삼포도를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대표값도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삼포도도 세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편차로 확인할 수도 있고 분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크면 삼포도가 큰 거고 얘네가 작으면 삼포도가 작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편차는 변 빼기 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분산은 편제평,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알겠어요? 이것만 다 익숙해지시면 돼요. 됐나요? 대표 문제 볼게요. 이게 여기 써있는 개념 답니다. 다 외웠니? 응? 자, 이거부터 보세요. 자, 얘들아 이거 표 읽을 줄 알지? 표.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10명의 통학 시간을 다 조사를 했는데 5분 걸린다는 애가 2명 나왔다는 소리야. 알지? 그 다음에 25분 3명 나왔다는 거야. 35분 1명 나왔다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학생 수를 다 더하면 몇 명 나와야 되니? 10명 나와야 되지? 그럼 X가 얼마겠어요? 4명. 맞나요? 그럼 이거의 평균을 내래요.
자, 5분 걸린다는 학생이 2명 있었으니까 얘들아. 5분 걸린다는 학생 2명 있으면 총 몇 분 걸린 거야? 10분. 15분 4명은? 60분. 25분 3명. 75분. 35분 1명. 35. 요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10으로 나눠야 돼. 4 아니다. 10명 거 통학시간 다 더한 거니까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자, 3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고요. 5개의 별량의 평균을 물어봤어. 별량이 꼭 수치로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A, B, C가 별량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평균 구하는 방법,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 A랑 B랑 C를 더하고요. 별량을 다 더하고요.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10이다. 이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5개의 별량의 평균은 또 별량을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다 더하면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을 5로 나눈 이 값이 궁금한 건데 요만큼은 30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얼마냐면 5분의 50이 될 거고 이때 바뀐 평균은 10이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유형 3번. 자, 중앙값을 구하래요. 얘다 중앙값은 보통 언제 쓴다고 했지? 네. 니 너무 6개밖에 안 배웠는데. 보통 언제 써요? 차이가 클 때. 좀 극단적인 수치가 들어있을 때. 그죠? 그때 중앙값 쓰는데 중앙값은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서 가운데 있는 숫자 고르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나열? 크기 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하고 가운데 있는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나 한 개만 해줄게. 나머지 니네가 해. 1번, 1모도 막까 2모도 막까? 둘 다 할 순 없어. 몇 번? 2모도 알았어. 2모도 해볼게요. 잘 봐. 크기 순대로 나열해야 되는 거라며. 제일 작은 게 뭔데?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6, 7, 7 두 개 아니야? 네. 8, 그 다음 9, 15. 요거냐 얘들아? 맞아요? 이게 몇 개냐? 10개네. 짝수개네. 중앙값이 숫자로 안 들어있네. 맞죠? 그럼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요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인 거니까 2분의 13? 6.5냐? 여기 좀 통계라서 소수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뭐 상관없어. 분수로 쓰든 소수로 쓰든. 어쨌든 6.5가 중앙값이 됩니다. 알겠죠? 1모듬 니네가 해. 유형 4번. 자, 두 사격 선수가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요. 얘네를 지금 최빈값. 자, 똑같은 횟수로 총을 쐈거든요. A는 몇 번 쐈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 표 읽을 줄 알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A 선수가 6점짜리를 2번 맞췄다는 뜻인 거 알지? 그 뜻이야? 그럼 B 선수는 6점 1번, 7점 3번 이렇게 맞췄다는 거지? 다 더해봐. 총 몇 번 쐈냐, B 선수? 20번? 그럼 A도 똑같이 20번 쏜 거지? 맞아요. 쏜 횟수만 더하면 되잖아. 그럼 X가 얼마야? 3. 그러니까 괜찮나? 따라왔어요? 그러면 A 선수의 최빈값, 점수의 최빈값. 자, 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뜻이 뭐라고? 6점짜리를 2번 맞췄다는 거지. 요거는 7점짜리를 3번 맞췄다는 거지. 이건 8점짜리 3번, 9점짜리 5번, 10점짜리 7번 맞췄다는 거지. 제일 많이 쏜 점수가 몇 점이냐고. 10점인 거지. 10점. 맞아요. B 선수는 9점인 거지. 6번 쐈으니까 제일 많이 쏜 거 아니야. 알겠죠? 표 좀 잘 읽어봐. 이건 니네가 바로 알 수 있겠다.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일까요? 5번이겠죠? 왜? 그 단어가 웃긴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극단적인 수치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유형 6번.
이건 니네 뭐 이미 다들 잘 하는 건데 평균 내는 거예요. 자, 일단 4회에 걸쳐서 90점, 85점, 89점, 92점, 그 다음에 5회 X점, 요거를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90점이 되게 하는 X를 구해라. 계산하시면 돼요. 유형 7번. 자, 편차 나왔다. 이 대표값 이제 끝.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얘기는 거의 끝났고 이제 삼포도 얘기예요. 삼포도. 삼포도 얘들아 세 가지 있다고 이제 삼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 있다고 했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고요. 변 빼기 균. 승민아, 어디서 뭘 빼?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정민아? 편제평 알겠지?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루트 분산. 용어가 어색해서 그런 거지? 괜찮아? 괜찮죠? 얘들아 근데 편차의 합은 얼마죠? 0이었던 거 기억하냐? 그래서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지 않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이라고 했던 거잖아. 그치? 다담 0 나와야 돼. 그 말은 A 더하기 B가 얼마니? 2. 그것만 구하시면 돼요. 자, 편차의 합이 얼마라고요? 0. 소민아, 그럼 4회의 편차 얼마니? 1. 그 다음에 실기 점수 물어봤네. 효인아,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별량 빼기 평균. 지금 평균이 84래요. 별량에서 평균을 84를 빼면은 4회 편차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4회의 별량이 몇 점이었다는 거야? 85점이었다는 거지. 변 빼기 균 했을 때 1 나왔다는 거니까. 됐나요? 서윤아, 1회는 그럼 몇 점이었다는 거냐? 86. 저기를 왜 봐야 돼? 86이지? 그치? 세린아, 2회는? 84 똑같았다는 거지, 그치? 성우야, 3회는? 거짓말. 81점이죠? 평균보다 작아야 돼. 평균보다 작으니까 음수 나온 거 아니야, 지금? 그치? 81에서 84를 빼서 마이너스 3 나온 거예요? 알겠죠? 유형 9번. 준이야, 얘 편차 여기 얼마냐? 1이죠? 정민아, 표준 편차 뭐예요?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 유경아, 분산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나와 있잖아요. 그죠? 편차를 제곱해. 9, 1, 9. 0은 더해봤자 안 더해지니까 안 쓸게. 1. 한 다음 평균을 내는 거야. 얼마로 나누면 되지? 5. 그럼 이게 얼마? 5분의 20이니까 분산이 4네? 분산이 4라는 건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4, 2라는 거죠. 맞아요? 네. 유형 10번. 자, 좀 곱셈공식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거.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라고 합니다. 5개를 다 더하면은 19 더하기 x 더하기 y를 5로 나눈 게 6이다. 이거죠? 그죠? 양변에 5를 곱하면은 19 더하기 x 더하기 y가 30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x 더하기 y는 얼마니? 11이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 소민아,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 분산. 에? 까먹었어? 아이, 매운 거 많지 않은데. 분산 어떻게 구하냐, 세리나? 편제평, 편제평. 소민 알겠지? 편제평.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알겠지? 혜주야, 편차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변에서 균 빼는 거 알겠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맞아요? 구해봅시다. 일단 별량이 지금 4, 10, x, y, 5잖아. 평균이 6이야? 이거 별량이야? 편차 구해볼 거야 편차. 이 편차 얼마냐? 마이너스 얘는 4, 얘는 x 마이너스 6, 얘는 y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1. 이건 편차. 그치? 소민아 분산 뭐라고?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제곱해 더해볼게요. 4,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1한 거를 5로 나눈 게 분산 4.4. 이거 맞나요? 따라왔어? 걔네 다 더하면 위에 거 분자 21 더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4.4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20인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아낸 식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니까요.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한다? 곱셈고식이지? 여기서 x제곱, 여기서도 y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지?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 플러스 y 36 더하기 36이니까 72는 1.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애가 여기서 이것만 쏙 대입하면은 이 값만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유형 11번.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새롭게 바뀐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구하면, 자, 봅시다. 5개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A부터 E까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6이니까 얘네 합은 얼마니? 30.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 분산은 얼마라는 거죠? 4. 분산으로 구하면 되잖아. 분산 구하면 루트 마시면 되니까. 분산으로 갑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꼭 한 두 템포는 쉬는 것 같은데 얘들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편제평이야, 편제평. 알겠죠? 편제평. 편제평 할게요.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별량 빼기 평균. 알겠지? 별량 빼기 평균 갈게요. 별량이 지금 A부터 2야. 평균이 6이야. 변 빼기 균하면 A-6. 이거의 제곱을 할 거 아니야. 분산 구하려면.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쭉 해가지고 2-6의 제곱 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 4다 이거잖아. 따라왔나요? 따라왔어? 그럼 얘는 A-6의 제곱부터 2-6의 제곱 한 게 2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2개나 있습니다. 2개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는 별량이 바뀌었어. 다 3씩 더해졌어. 이때 바뀐 평균과 이때 바뀐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평균 구하는 방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면 되죠. 다 더하면 뭔데? A부터 E까지는 똑같이 더해졌을 거고 상은 몇 개 더해진 거니? 5개. 5, 3, 15죠? 이거 한 다음에 5로 나누면은 바뀐 평균이 되겠네요. A부터 E까지 합이 30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줘. 그럼 이거 얼마냐? 5분의 45가 될 거고요. 얘 얼마예요? 9인가요? 오케이. 이게 바뀐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 다음 이제 분산 구한다면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별량이 지금 A 플러스 3이다? 그치? A 플러스 3에서 9를 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바뀐 편차를 구하려면. 맞아요? A 플러스 3에서 9를 빼면 얼만데? 그렇지. A-6이지? 편차가. 이거의 제곱, B-6의 제곱, E-6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거를 5로 나눈 게 분산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별량이 바뀌었지만 평균도 바뀌어가지고 원래 값과 똑같이 나왔네 지금. 얘도 4겠네. 맞아? 분산이 4면 얘들아 표준 편차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평균은 9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 2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유형 12번 말고 13번부터 해야지. 유형 12번 좀 어려워요. 자, 유형 13번 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 니네 뭐 오늘 배운 거 맞냐? 많지도 않은데. 잘 외워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죠? 맞지 소민아? 몇 빼기 균? 맞아요. 니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지? 맞잖아 진짜. 맞지?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확 어지러워.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맞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누마 하신 사람 다 얘기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근데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면은 작은 애에서 큰 수를 빼는 걸 테니까 편차는 음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4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그죠? 편제평. 서우의 편제평. 4번 맞아. 5번.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그럼?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걸 세 글자로 산포도라고 하는 거야. 산포도. 그럼 얘들아 그러면 편차의 평균으로 산포도를 알 수 없나? 네. 그럼 만약 여기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편차의 평균이 얼만데? 0이겠죠. 0은 더한 걸 0은 몇 개로 나눠봤자 0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편차의 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편차의 평균으로는. 항상 0일 거기 때문에. 유형 14번. 자,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다 분산을 구하면 되거든요. 분산. 그래서 내가 1반의 분산을 구하려면은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처음에 줄넘기 단체 줄넘기 했는데 1회 4번 했고 2회 때 5번 했고 3회 때 6번 하고 4회 때 4번 하고 5회 때 5번 했다는 거야.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줄넘기 수를 다 더한 다음 5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얼마냐? 10, 20, 24냐? 24 나누기 5. 아우 더럽죠? 어쩔 수 없지 뭐. 미가 얼만데? 4.8이냐? 요게 평균이야 평균. 그 다음에 편차 구하려면 4에 4.8을 빼면 0.8인가? 그걸 제곱들여서 다 더해. 그 다음 5로 나눠. 그럼 분산이겠지? 그치? 그걸 1반이랑 2반을 다 하면 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반과 2반의 횟수들을 쭉 봐봐. 일단 누가 더 산포도가 작겠냐? 당연히 1반이겠지. 얘네는 기복이 없어. 그죠? 차이가 거의 없잖아. 근데 2반 봐봐. 2반은 처음에 0개 했다가 8개 했다가 뭐 10개도 했다가 2개도 했다가 기복이 크잖아요. 각각의 별량들의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산포도가 큰 거고. 표준 편차 작은 건 산포도가 작은 걸 의미하는 거라서 당연히 1반이 될 겁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한번 구해봐. 1반이나 2반 하나. 알았지? 연습 삼아 해. 자, 얘는요 A부터 E까지 5학금에 대한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냈는데요. 자, 1번 A학급의 학생 수가 B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A학급과 B학급을 비교하면 A학급이 평균이 더 낮고 표준 편차가 더 커요. 학생 수가 더 많다. 1번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잘 봐. 일단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가지고 사람 수를 알 수 있어? 절대 없어. 일단 평균이 높으면은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은 학생 수가 적다는 거야? 아니죠. 그럼 학생 수가 많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일반 고등학교랑 분명히 과학고랑도 틀릴 거고, 그지? 수능 평균으로 따지면 모의고사 평균 이런 걸 얘기해봤을 때 내신은 뭐 내신은 왜냐면 나와야 되니까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하면 아니다. 뭘로 예시를 들까? 학원이 학교보다 산포도가 작은 건 맞지? 그치?
근데 인원이 항상 작다고 할 수는 없어. 둘이 학교랑 학원이랑 인원이 비슷한데도 학원이 3%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옛날에 그 상록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왜? 몰라요? 상록학원? 아는 사람? 없어? 준이 몰라? 그래? 아무도 모르니?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상록학원? 상록인데, 상록. 소민이 알아? 몰라? 지금은 그걸로 바꿨던데, 드론, 한올중 거기 그쪽으로 쭉 골목으로 올라가면 드론 그게 있거든요? 어쨌든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학원인데, 전 과목을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 어릴 때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중학교 1학년이 한 300~400명 정도가 되고 중학교 2학년도 한 300~400명 정도 되고 중학교 3학년도 그 정도 돼서 중학교 애들이 다 모이면 1000명 정도가 됐어. 그럼 니네 보통 학교 수준이랑 똑같죠? 그죠? 그 정도인 학원이었어. 근데 분명히 학원이니까 선택에 의해서 다니는 거니까 학교는 의무인데 학원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인원 똑같지만. 그래서 상록학원이 떠올랐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상록학원 있어. 옛날에 애들 많았던 거. 막 학원차가 13호차까지 있어. 되게 많죠. 막 영인도 가고 막 예산도 가고 막 천안도 가고 막 이래요. 학원차가. 되게 막 멀리까지 가고 막 이랬던 엄청 큰 학원인데 어쨌든 거기는 학원이지만 학교랑 인원이 똑같은데도 3%가 더 작을 수 있다는 거야. 평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고 똑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 수 모른다고. 결론은 그거야. 상록만 기억하면 안 되고 결론은 그겁니다. 학생 수 모른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보다 고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요는 뭐예요? 영어 성적, 얘들아, 성적이 고르다는 건 애들의 차이가 많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3%가 더 작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럼 표준편차가 더 작은 걸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D랑 C를 봤을 때 표준편차가 더 작은 게 D가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3번.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보다 C가 더 많다. B보다 C가 더 많아요? 70점 미만인 학생 수? 아니죠. 평균이 낮으면 70점 미만 학생 수가 더 많은 거야?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얘네가 더 많은데 잘하는 애들도 많아서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잖아. 평균만 가지고 어떻게 70점 미만의 학생 수까지 알아? 전체가 몇 명인 줄 알고. 몰라요. 사람 수는 알 수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겠지? 몰라요. 그 다음 4번.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학급이다. 그러면? C죠? 표준편 제일 큰 거. 맞아? 그 다음에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다른 네 학급보다 더 작다. 왜 아니야? 다 똑같죠? 편차의 총합은 다 0이라고요. 알겠어? 야, 잘 듣고 있냐? 또 물어봐야겠는데. 자, 요것만 풀어주고 이제 숙제를 낼 건데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좀 착한 게 평균이 똑같아서 좀 착해. 옛날에 한올중은 맨날 통계를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올중 거에도 이 통계를 냈었는데 그때 평균을 다르게 하면 좀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얘는 그나마 평균이 똑같은 건데 잘 봐봐. 소민이 잘 들어봐. 남자애들의 평균이 75고 표준편차 6, 학생 수가 20명. 남자애들만. 여자애들의 평균 75, 표준편차 4, 여자애들만 20명이야.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말고 전체를 다 더한 거. 전체 학생 수들의 표준편차가 궁금한 거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구한 건 알겠으니까 이번엔 남자 여자 그냥 다 포함해서 표준편차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전체 평균도 알아야 되고, 그죠? 평균을 알아야 내가 편차를 구하고, 편차를 알아야 분산을 구하고, 분산 알아야 표준편차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각각의 분산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남자애들의 표준편차가 6이라는 건 분산은 얼마라는 거죠? 36.
여자애들은요? 16. 자, 일단 내가 남자애들 따로 여자애들 따로따로 식을 구한 다음에 합쳐야 될 것 같아서요. 따로따로 쓸게요. 남자애들의 별량을 x로 표현하겠습니다. x로. 자, 남자애들의 별량을 x로 표현하면 x1부터 x20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게 남자애들의 평균 75 나오는 거 맞나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일단 x1부터 x20까지는 얼마야? 1500. 그치? 그치? 여자애들도 쓸까? 여자애들은 y1이라고 써야겠다. 여자애들은 y1부터 여자애들 몇 명이야? y 20명 똑같죠? 걔를 20으로 나눈 다음에 나누면 75 나온다는 거니까 여자애들의 별량의 총합도 얼마여야 되는 거야? 1500 똑같겠네. 맞나요? 일단 요걸 내가 알아냈어. 일단 이번에는 분산에 관한식 좀 쓸게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빼기 평균. 바로. 별량 빼기 평균, 그지? 변 빼기 균. 자, 변 빼기 균 좀 해볼게요. 남자애들 먼저 해볼게. 남자애들 먼저. 남자애들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쭉 다 더해.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으로 나눈 게 바로 분산 36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남자애들 거 먼저 쓰면 x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까지 하면 얼마야? 720인 것까지 맞냐? 따라왔어요? 여자애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얘들아 y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 편차의 제곱에 평균 이걸 20으로 나눈 게 16인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얼마였다는 거야? 320. 오케이, 이것도 얻었어. 자, 그럼 이제 전체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자, 전체 갑니다. 전체. 야,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을 싸그리 다 더한 다음 나누면 되죠. 별량을 다 더한다는 건 x1부터 x20까지 더하고 y1부터 y20까지 다 더해야지만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모든 전학생의 성적일 거 아니야. 일단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40이죠? 그죠? 전체 학생 40명이잖아요. 따라왔어요? 4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거 얼마인데? 40분의 3000. 얼마냐? 70? 오, 이게 땡큐야. 이 문제가 대표 문제라 진짜 착해. 이거 바꿔 나왔다고. 이게 평균이 다르게 나왔다고 한올은. 어쨌든 전체 평균도 75죠? 맞나요? 전체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에 너무 정적이 긴 거 아니야, 얘들아? 편차에 제곱에 평균만 했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 뺀다고. 맞지? 변 빼기 균 할게요. 변 빼기 균 x1 마이너스 75의 제곱 별량에서 평균 뺀 거부터 쭉 해가지고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 y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되냐? 40으로 나눈 게 바로 분산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0분의 지금 요만치 얼마인데 요만치? 720. 요만치는 325K. 이거 맞죠?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냐? 40분의 1040. 00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얼마냐? 20 6이 전체의 분산. 그럼 전체 표준 편차는 얼마야? 루트 26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평균이 다르게 나오면 얘들아 그래도 미리 얘기해 줄게. 잘 봐봐. 만약에 평균이 여기가 만약 70 이렇게 나와서 70 그럼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원래 이걸 쓸 수가 없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전개해야 돼. 지금은 별량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다 전개하는 거예요. 다 전개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봐.
그래도 문제 있어. 내가 B단계 있어요. B단계 기억나. 잘 봐. 40분에 여기서 x1의 제곱 전개하면 일단 x1의 제곱부터 x20의 제곱까지 나오겠지. 그치? 일단 얘네만 먼저 쓰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 곱하기, 왜냐면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할 거니까 x1부터 x20까지 더하겠지? 맞냐? 그 다음에 70의 제곱도 20개를 더하겠지? 그럼 내가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알아. 그럼 나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그러면 다 전개해서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요것만 구해내면 돼. 그리고 각각 다 더하면 되거든. 요건 또 어떻게 구하냐?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도 그렇게 나왔다니까? 여기 얘를 전개해서, 근데 20개는 아니겠지, 40개는 아니겠지만 얘를 전개하면 x1의 제곱부터 x20의 제곱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150에다가 x1부터 x20까지 합 나오고, 그 다음 75의 제곱이 또 20개 나올 거고, 이게 72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요거까지 합은 1500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요것만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 알겠죠? 뭐 해보고 B단계 있을 테니까 응용해보고, 전개해본다는 것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요. 안 되면 오답하면 되니까. 자.